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식품 중에 자급률 100%를 넘어가거나 유지하거나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쌀이랑 계란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30%를 이미 줄이고 가잖아요. 30%를 줄여서 이미 힘든 상황인데 우리 한 10만 수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돈을 다시 빌어서 투자해가지고 또 산란기를 또 할까요? 정말 힘듭니다. 사실 시장 잠식을 엄청 당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소농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생존권 위협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죠. 2018년 이후 사육 면적 확대 정책은 농가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닭 한 마리의 생활 공간은 넓어졌지만 농가의 숨쉴 공간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버텨왔습니다. 닭이 편히 자라길 바라며 위생시설을 바꾸고 환기 시스템을 교체하고 빚을 내서라도 농장을 개선했습니다. 얘네들이 분변을 싸면 벨트 위에 떨어져서 그걸 주기적으로 치워주는데 저희는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내부에 있는 개분을 외부로 싹 치우는 거고, 그리고 개사 내부 청소는 주기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나름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대로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 소독, 방역 이런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외부 업체에 맡겨서 정기적으로 개사 소독 외부 인력에서 와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계란은 단순한 달걀이 아닙니다. 성장 단계별 적합 사료 프로그램, 완전한 온도와 습도 조절에 쾌적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알을 낳기 위한 안락한 조도에서 생산되어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로부터 깨끗하게 세척과 건조를 거쳐 UV 살균호, 파각 검출하여 불량 계란을 선별해서 계란 난각에 산란 일자와 농장 코드를 마킹해야 한 판의 계란이 만들어집니다. 농장이 케이지 사육을 하고 대규모화되면서 이런 설비들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훨씬 더 깨끗한 계란들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무창개사의 기본은 닭들이 계란을 낳으면은 경사진 이 각도를 이용해서 계란이 계란 벨트로 이제 쏟아지게 돼 있고요. 이 앞에 벨트에 놓여져 있는 계란이 일정 시간이 되면은 기계화로 이제 모터를 이용해서 컨베이어를 이용해서 집난실까지 수거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먹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예, 시각적으로 혈반이라고 그러는 예, 혈반. 근데 이렇게 좀 이거는 이 알끈이라고 해요. 노른자 흰자를 좀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심한 알끈.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혈반. 이거는 선별 포장업장에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각난하고 이런 이상난 검출기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저희가 있어요. 대한민국 계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거는 제가 어느 나라 다녀봐도 대한민국만큼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온도로 관리되어 유통을 통해 공급하게 됩니다. 생산 농가의 정성과 과학이 모여 만들어진 갈색 반도체와 같은 결과물입니다. 2018년 이후 정부는 사육 면적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산란계 농가에 처한 현실에 계란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살모넬라균 파동으로 동물복지단체의 여론까지 이어져 8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생산농가는 사육시설을 개선해왔고 닭이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케이지 생산은 전면 시행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2021년에 생산농가에 들이닥친 AI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30% 이상 감소되었고 감염병 예방과 생산을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일시적으로 계란값 상승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아리부터 산란닭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사육면적 확대 정책 전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생산량 유지를 위해 생산농가의 노력은 매일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장마와
폭염을 감당하기에는 닭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는 곧 생산량 감소가 이어졌고 계란값이 조금씩 상승이 이루어지니 사육 면적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30% 이상 생산량 감소는 기정사실화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국회에서 국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축산법 개정안인 사육 면적 확대를 2년간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9월 7일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산학기업들의 의견을 수행해서 당초 이달부터 일괄 시행에 연수했던 사단계 KG 수행단적 확대 방침을 2027년 8월까지 1년 자율적으로 차림 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반찬이 없으면 밥하고 계란하고 김치는 꼭 먹거든요. 그만큼 저희한테 필수 식자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체감도가 상당히 높은 식품 중에 하나가 계란입니다. 물가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올 초부터 계란값이 좀 고공행진을 했고요. 그 사이에 농업과 정부 차원에서 일부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KG 사용면적 기준 확대 아까 위원장님이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또 보면 이제 작년에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 계란의 수급이나 가격 자체가 현상에 보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고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해보니 26년 상반기까지 계란 수급이 안정적으로 가는데 26년 하반기부터는 계란 공급이 감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하지만 생산농가는 사육 면적 확대를 2년간 유예를 하여도 생산 비용은 늘어났고 고민은 깊어져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하더라도 제가 하면은 수명이 다 차면 다시 개축을 할 때는 케이지도 뜯고 그 시기를 했을 때 투자는 그때 개축을 신청을 하든지 증축을 단을 올리든지 보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리수를 조금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케이지가 앞으로도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17년도 1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10몇 년을 더 이대로 놔둬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뜯고 또 개축해야 되고 정부에서 인정해 줄랑가를 못 쓴다면 개축 신축을 해서 또 이중도 아직 대출 받던 것도 갚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다가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지금 18년부터 실질적으로 0.07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때부터 개축하거나 신축하거나 다른 사람의 농장을 인수할 때는 0.07로 하고 있었다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농가들이 반대하고 유예하고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17년도까지도 정부가 우리 현대화 자금을 준다든지 대출을 해줄 때 0.05에 맞춰서 해줬다고. 자금 자체도. 그러면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한이었다고. 그러면 17년에 받은 사람들은 15년이 지나야 그게 사실은 상한이 다 끝나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기간은 최소한 주든지. 닭의 생활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생산 농가의 시간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열악한 사육 환경만 비추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는 계란 생산을 위축시켰고 닭의 사육 환경 개선을 해오던 농가의 노력은 외면되었습니다. 돼지풀이 정책을 수용하라! 우리는 달걀을 먹지 않도록 케이지 프리 달걀 사용을 선언하고 주로 언론에 나온 산란계 농장들은 제가 봐도 너무 옛날 자료라고 할까요? 그냥 예전 거 찍어놓은 거 다시 쓰고 저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산란계 농장은 언론에 공개를 안 하거든요. 하물며 단속하러 온 공무원한테도 저는 계산 내부 공개를 안 해요.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방역상.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시각 하나만 다뤄지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계란도 지저분하고 털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케이지 사용의 장점은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질병도 더 줄어들게 되고 질병이 없으면 저희가 항생제 같은 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병이 걸렸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 거거든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환경도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고 이게 더 민원을 갖다 줄일 수 있는 사육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자동화 설비가 도입이 돼서 했는데 이게 살충제 사건 때 어마무시한 완전히 그 사육 방법으로 이제 내비쳐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치 이제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각종 정책들이 나왔던 거고요.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현실이 너무 왜곡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언론에 내비치다 보니까 근데 우리를 대변할 만한 대변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계란은 믿고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계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거는 제가 어느 나라 다녀봐도 대한민국만큼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육 면적 확대로 생산량 감소는 생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에도 관련 산업에도 커질 전망입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가서 잔인하게 얘기하면 없어질 농가는 없어지고 정말 계란이 부족해져서 계란이 폭등하면 남아있는 분들은 그 수혜는 보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피해보는 거죠. 소비자들은 비싼 계란, 없는 계란 어렵게 구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농가들은 많이 생산할 이유는 없고요. 할 수도 없고 거기 그 상황 가서는 그 이후에 예측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농장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원자재비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어차피 쓰던 인력은 계속 있어야 돼요. 마리수가 한 마리든 100마리든 10,000마리든. 근데 그 인력을 생산비를 줄일 요인은 없고 그러면 매출량이 늘어서 버텨줘야 계란 가격이 올라가서 그만큼을 메꿔줘야 그 농장이 운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 가격이 만약 상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0.07로 가서 내 생산량만 줄어든다. 그러면 점점 도산의 길로 가는 거죠. 이제 남은 건 절박한 생존의 외침뿐입니다. 사육 확대 시설비를 마련하지 못한 농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길을 걸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2025년부터 케이지 프리 계란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Be from a cage-free facility. It's a process which has been in the works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Your reporter Olivia Young joins us live tonight. And Olivia, we know egg prices have been high for a while now. So will this new law mean those prices go even higher? Well, Michael, this carton of eggs cost me $4. 3 years ago, that would have been about $1.75. And while, yes, cage-free requirements can increase the price of eggs, that impact has probably already hit your wallet. And the real culprit here is a nationwide egg shortage. 계란값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케이지 프리 전환 비용은 15%에서 30%까지 인상되었고 조류 인플루엔자는 수천만 마리의 닭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Eggs aren't here because we don't have the hens. Bill Scabby with the Colorado Egg Producers says Colorado farms have lost about 7 million hens to bird flu. Flu doesn't stop. It takes a new life, and our farms work diligently at biosecurity. While Colorado farmers are slowly rebuilding their flocks, major losses elsewhere in the nation still affect our supply. It truly has devastated our industry. Coupled with inflation and the state's new cage-free rules, it's created the perfect storm for egg producers. The costs involved with cage-free, that's about 15 to 17% higher. By 2025, the farms must be fully cage-free, and Colorado retailers must only sell cage-free eggs. But the state ag department says all Colorado farms are already in full compliance, and retailers have had years to prepare.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동물복지의 이상이 계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오만수를 한 농장들이 자기 가족이랑 인권 한둘 데리고 그 생산을 해서 직접 유통을 했어요. 로컬푸드나 농업 하나로마트나 식당 같은데 그래서 최소한 이제 최대한의 수입을 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0.07호가 되면 말로는 30%인데 실질적으로 그 A자형 케이지 같은 농장은 거의 50%가 줄어야 돼요. 50%가. 네, 실질적으로. 그 법에 따르려면, 시행령에 따르려면 5만 수 생산하는 농장들이 3만 수 이하로밖에 할 수가 없다고.
거의 50% 정도밖에 생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은 전업농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사라져 버린다고.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의 식탁은 어디로 갈까요? 사용 면적 확대는 단지 산란계 농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란은 하나의 농축산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원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라면과 제과 제빵 산업, 계란을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까지 계란 공급의 변화는 곧바로 원가 상승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부담은 기업을 넘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비싸요. 만만하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렇게 사도 금방 다 먹거든요. 하루에 아침마다 달걀하고 또 뭐 급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달걀이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과 군 급식 같은 공공 영역에서도 계란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계란 가격이 오르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급식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은 아이들과 장병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가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영양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학교에 계란 수급이 될까가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0.075랑 지금 급식에 들어가는 계란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는 0.075라는 기준을 하나를 더 충족을 해야 급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계란에 과연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급이 될지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더 나아가 계란은 백신과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과 바이오 산업의 필수 자원이기도 합니다. 화장품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난황과 난백에서 추출되는 성분은 이미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계란 부족은 이들 산업의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결국 계란 공급 부족은 농장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 물가, 공공급식, 보건산업, 소비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파급 사안입니다. 사육 환경 개선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의도와 달리 또 다른 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복지라는 하나의 가치만이 아니라 식량 안보, 산업 연계성, 국민 부담을 함께 바라보는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면은 나머지 그 대체는 어디서 구하걸렸는지 어디서 대체를 하려는지 계란을 빼놓고 다른 무엇으로 정부에서는 대체를 하려는지 수입해 갖고만 그것을 의존을 하려는지 이 모든 게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이 문제는 당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식탁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일시적인 안정에 불과합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9월 1일, 정부는 산란계 생산 농가에 대해 사용 면적 0.075제곱미터 기준을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의 0.05제곱미터 사육을 유지하는 농가들은 대규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동시에 불가피한 사용 마리수 감소와 생산량 급감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우리의 타번 환경의 타번 사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체 농가가 일부 20% 정도가 식품 교체를 하겠다는 통보이 와서 저희들이 바꿔놓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완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년 8월까지 전 농가를 과태료 유예를 하고 여기 우리 지역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를 행정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는 곧 생산 농가의 사육 포기, 파산, 생산량 감소가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때 생산자도 소비자도 계란 관련 업종 모두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해가거든 사실. 지금 우리가 19년도에는 오히려 25년도에 그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때 18년, 19년도에 완전 개박살 나가지고 다 망하는 상황이었잖아 막 그때 18년대 막 그래가지고 그때는 야 그럼 어차피 25년도에 법적으로 시행령으로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죽기 전에 그러면 우리 그럼 줄여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막 싸웠다고 우리 양계하는 사람들끼리도
지금 이렇게 다 죽느니, 응? 다 죽느니 그냥 빨리 0.07로 가서 숫자를 줄여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게 그렇게 흘러가다가 20년대 AI가 오면서 완전히 막 그때 30몇 % 막 묻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게 경기가 살아나니까 이제 사라져서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은. 수입 계란이 어디서 어떤 위생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햇섭 계란은 출하 때마다 항생제 검사와 정기적인 잔류 검사를 해왔던 안전망은 값싼 수입산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33% 이상이 줄게 되면 결국은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변 국가도 뭐 규제하는 나라도 없지만 이 0.07을 하는 나라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란일자, 선별포장에 세계 최초거든요. 산란일자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수입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한다면 정부에다가 똑같은 계란 가져와라. 그럼 거기서 산란일자 찍는 계란을 갖다가 우리 역차별 당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들어오면 되냐 그랬더니 여기 와서 찍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산란일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차별 당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규제는 이렇게 높여놓고 들어오는 계란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이 국민들이 금계란의 아우성인이 어떻게 하냐. 2024년 가을 산란계 농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 소급 입법 정책은 위헌입니다. 이 헌법 소원의 의미는 반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존이 제도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소급 입법 개정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입니다. 복지와 생산, 환경과 생존, 그리고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알아야 합니다. 한 알의 계란이 누군가의 생존 위에 있다는 것을. 정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 정책이 한 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삶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계란, 우리의 농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0.05제곱미터 2017년 이전에 허가받은 0.05제곱미터의 시설분들은 그대로 적용 놔두시고 그 사람분들, 그분들은 그 전에 정책을 믿고 믿고 한 거기 때문에 정당한 신뢰라고 봐주시고 그거는 그대로 진행해주고 전체적으로 무조건 바꿔라 이게 아니라 2018년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이제 허가를 받고 0.075제곱미터 허가를 받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서 기존의 분들은 기존분대로 개정법 이외에 허가받는 개정법 이외에 허가받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정당한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는 헌법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도 부합하는 주장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가는 게 좀 분리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법적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산업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헌법 소원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지 않을까. 사육 환경은 더 깨끗하게, 더 편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닭의 건강을 위해 환기와 조명, 사료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위생적이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계란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에게 안정된 식품을 공급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계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